요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체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선 요즘에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일단 재미있어야 되고 실시간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요즘에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봐도 실시간성이 빠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은 메신저 같은 기능은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 다 함께 이제 붙어 있게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도 실시간으로 달린다거나 아니면 협업 아니면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 키노트만 보아도 여기 키노트 라이브가 있고 방송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독창성과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사용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그런 어떤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리고 또 매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특별한 유저 경험들을 주게 되는데요. 뭐 무한적으로 스크롤이 되는 기능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 같은 그런 어떤 벽돌 형태의 리스트나 아니면 플립보드 같은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게 가미된 UI라든지, 뭐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탁 열리고 그 다음에 던져버리면 사진이 꺼지고, 이렇게 어떤 UX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UI UX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UI 그리고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웹 이용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제 사용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제 동작하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어떤 실시간성 혹은 메신저, 소통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작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웹사이트였다면, 이제 어떤 웹서비스나 어떤 웹사이트들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들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게임을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어떤 서버들을 이름을 짓고 나눈 다음에 이 서버의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해놓고 몇 명까지만 여기서 놀고 또 몇 명까지만 여기서 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물리적인 컴퓨터 자체들을 완전히 따로 나누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채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메신저 서비스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인원들이 다 동시에 접속하고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고, 서로 이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리적으로 하나의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야 되는 어, 때이다 보니까 이런 동시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다루게 개발자들이 다뤄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동기 IO 같은 걸 통해서 동시에 더 많은 어, 적은 자원으로도 동시에 더 많은 어떤 연산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뭐 CSP라든지 아니면은 뭐 엘릭서 뭐 얼랭의 액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메모리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동시성을 다루는 그런 솔루션들이, 해결책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도 다 이렇게 빨라야 하는 반응성과 고가용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고가용성은 말 그대로 절대 죽지 않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음,
예전에는 뭐 새벽 시간에 이제 점검 중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가 갑자기 지금 점검 중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이제 배포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고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또 어, 꼭 새로운 기능이 배포되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가 되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정 서비스가 죽었을 때 즉시 새로 어떤 서비스를 잘 띄우기 위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OTP 슈퍼바이저 같은 기능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마존의 뭐 로드 밸런서와 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사용자들이 급증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런 대응한다든지 반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어떤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더 사용자에게 굉장히 정확한 값들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시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선호도를 뽑아서 이 사용자는 이런 내용들을 좋아할 것 같다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만들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전보다 점점 더 정교하고 정확해야만 하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맵 리듀스라든지 뭐 클로저의 여러 가지 병렬 처리하는 뭐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런 어떤 동시에 어떤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 이런, 요즘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런 모든 그 속성들과 성질들을 다 담은 하나의 아주 작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담겨야 되는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많이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타협할 수 없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엔 성공적인 프로그래밍이 될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많은 도구들이 점점 세밀해지고 되게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전체의 구현을 대신하고 어, 해당 서비스의 구체화되는 부분만 알려주면 그 프레임워크가 모든 것을 다 동작시켰다면 요즘엔 굉장히 세밀하게 작은 도구들을 모아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만큼 뭐 성능도 뭐 굉장히 사용성이나 아니면은 완성도나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니까 점점 도구들이 세밀해지고 이 많은 도구들을 개발자들이 잘 다뤄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또 개발자와 많은 기술 회사들의 기술력이 올라가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하드웨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또 컴파일러들은 우아해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조금씩 많이 소개되고 있고 분산이나 리액티브 환경에서 또 동시성과 병렬성 관련된 기술에서 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인 적용 사례들과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라이브러리들이나 많은 어떤 해결책들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실제로 많이 채택되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인데요. 이 정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함수의 구성 요소, 더 나아가서 언어 자체를 함수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이러한 함수 개념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프로그래밍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함수형 사고방식이란 문제 해결 방법을 동사들로 구성하는 것, 함수들로 조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이클 포거스라는 클로저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가 클로저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정의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요. 마이클 포거스는 함수형 자바스크립트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 컨트리뷰트의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로저라는 언어에 기여했고 클로저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클로저 진영의 핵심적인 기여를 한 개발자인데요. 음, 아무래도 클로저가 리스프다 보니까 이런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함수형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함수 개념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고요. 또 언어 자체를 함수처럼 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수형 사고방식으로 동사들을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함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위에는 지금 객체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이고 아래는 이제 함수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인데요. 함수가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객체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객체가 먼저 나오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함수가 먼저 나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데이터에 맞는 메서드를 만드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에 맞게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브레프트를 모든 동물들이 갖기 위해서 애니멀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오리와 강아지가 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이 메서드들을 갖고 그 같은 규격을 갖는 객체가 돼야 된다면 함수는 move left와 move right 뭐 이런 함수를 구현해 놓고 그거에 맞도록 데이터를 구성해서 넣으면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형태를 이 무브레프트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왜 하느냐 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그동안 많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전환해 왔는가 어떻게 전환해 왔는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어떻게 전환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유리하고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기존에 명령형으로 작성했던 코드를 함수형으로 전환해 가면서 그동안 개발자들이 어떻게 전환해 왔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